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선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 마치기까지 한 1시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황이 어떠한지 먼저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오늘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7.75포인트가 빠졌죠. 1999.35로 아슬아슬하게 2000선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움직임을 보면요.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이 눈에 띕니다. 어제도 꽤나 많이 줄었었는데요. 자, 오늘은 어제보다 같은 시간 대비해서 비교하자면 조금 더 줄어 있습니다. 700억 조금 넘는 그런 순매수 물량이 보여지고요. 기관만이 2215억 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연일 쏟아붓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소폭 빠지면서 약보합장입니다. 527.24포인트이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는 외국인은 드디어 이제 순매도세로 돌아섰군요. 기관과 함께 쌍거리 매도를 나서면서 앞으로 우리 장이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는 좀 당분간 내놓은 채 장을 좀 분석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원달러 환율은 5.4원이 올랐습니다. 여전히 1070원대인 1077.6원입니다. 네, 오늘 장의 움직임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그동안 상당히 긍정적인 외국인 효과 굉장히 많이 좀 사라진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우리 샘플러스 멘토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시장을 대응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옐로우칩으로 기회를 엿본다. 바이오 IT 부품주의 달인 골든아이 클럽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오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장의 분위기를 좀 느껴주게 하는 흐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그 초대형주 쪽에서의 어떤 그 삼성전자의 어떤 움직임이 좀 활발하지 못한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동안 이제 상승을 좀 주도했던 조선, 철강, 화학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를 좀 보였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동안 이제 그 장을 전체적으로 좀 지배를 했던 프로그램 매수, 그러니까 비차익 쪽에서 집중됐던 프로그램 매수 쪽이 뭐 오늘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약간은 좀 전체적인 종목들이 좀 무거워지는 흐름들을 일단 볼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지금 지수가 좀 밀리게 되면 선물로 연계된 흐름들에서 어떤 선물을 이제 하방을 잡으면서 지수의 어떤 하락을 좀 저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 장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대형주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중소형주 쪽의 어떤 방향들이 좀 어떻게 나타나느냐, 뭐 이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좀 있다고 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중소형주하고 대형주의 어떤 힘겨루기 방향들은 좀 전형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업황 대표주 종목 중에서는 오전에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좀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2차 전지 상승에 이어서 태양광 쪽,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 뭐 이런 쪽의 어떤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 내지는 환경 친화적 에너지 쪽의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일단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여타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차익이 좀 실현되고 있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일부 수급이 조금 더 엉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제 거래소와 코스닥의 어떤 관련 속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거래소 쪽의 어떤 수급적인 기반은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일 거래소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였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양쪽에서 동시에 순매도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어떤 수급적인 기반들은 조금 약화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정을 좀 대비하는 매매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조정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상승의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어떤 조정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조정의 연속성을 갖느냐, 아니면 조정의 흐름들이 그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들을 좀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같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이제 그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서 이제 지금 이제 그 흐름을 보시면, 이제 그 아직까지도 이제 프로그램 매수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다만 이제 이 프로그램 매수가 이어지는 흐름들이 전체적인 장애 방향에서 삼성전자의 강세 흐름, 그리고 현대차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은 좀 아니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매매는 좀 제한적인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대부분의 움직임들이 그다지 좀 좋아 보이지 못하는 상태.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특색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플러스가 나는 종목들의 이제 공통점들을 좀 발견한다면, 이제 SDI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제외를 한다라고 한다면, KT의 상승, 그리고 SK텔레콤 상승, 네이버의 상승, 그리고 LG생활건강의 상승,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본다면 내수 방어주 쪽의 어떤 성격이 강한 종목들의 어떤 반등 패턴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흐름들은 결국은 지수의 어떤 조정을 좀 대비하고 있는 이런 패턴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약세가 흘러가고 있는 흐름은 조금 더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전체적인 장애 흐름은 시장 대비로 이제 이론 베이시스나 그 시장 베이시스가 지금 플러스 국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 내지는 그 인덱스 펀드 쪽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좀 짜져가는 그런 패턴들을 좀 반복해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들이 향후에도 좀 지속될 수 있냐, 아니면 조정의 추가적인 방향들을 좀 제공할 거냐, 이런 부분들로 전체적인 장애 흐름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패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이제 전체적인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고요. 장 분위기도 좀 다소 쉬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는 이제 약간의 모멘텀, 그러니까 글로벌 모멘텀 쪽에서 이제 부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난다면 순간적인 지수의 낙폭은 확대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수가 하락 쪽으로 무게를 이어가기보다는 조정 국면에서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조정 흐름들, 그러니까 상승한 것보다 적게 빠지는 이런 패턴들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전체적인 장 상황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다소 이제 쉬어가는 장 분위기, 그리고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패턴에서의 어떤 흐름들은 좀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향후 장세가 조정장을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좀 있고요. 이런 조정장의 흐름을 인정하면서 결국 이제 그 대형주 쪽의 비중 축소 쪽의 방향들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중소형주 쪽에서 새로운 어떤 매기가 이어지는지, 이런 흐름들 좀 지켜봐가면서 향후 장세에 좀 대비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조정장을 좀 대비하면서 그 전반적인 포트를 재조정하는 그런 쪽에서의 어떤 방향으로 좀 향후 장세를 좀 대비할 필요를 준비하면서, 앞으로는 대형주의 어떤 방향성보다는 새롭게 펼쳐질 중소형주의 어떤 그 재평가 작업들, 그리고 수익률 재편 작업들, 이런 거를 대비한 전체적인 계좌의 판을 다시 좀 정리하는 이런 흐름으로 향후 장세를 좀 대비하는 어떤 그 다소 좀 쉬어가는 기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무방 때 좀 다시 한번 좀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에 대한 마감 전략에 대해서 저희 샘플로스 멘토분들께서 최고의 전략을 여러분께 전수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현 시장의 이슈를 짚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약간 좀 힘이 좀 전 같지 않은 느낌입니다. 현 시장의 이슈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외국인의 수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외국인 수급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 일단 그 불확실성 세 가지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의 수급 과정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다소간 좀 주춤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 수급 1단계 국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어쩌면
지금 상황의 그 조정 과정 통해 가지고 2단계를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 계속되고 있는 그 원화 강세 부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외국인 수급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일단 그 우리 기업들의 수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채산성 관련된 의구심들 이제 제기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크게 세 가지 정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을 관통하는 키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자, 먼저 주식시장은 그 불확실한 상황을 가장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세 가지 도대체 뭘까요? 예, 일단 뭐 다들 아시고 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이슈, 이번 그 추석 연휴 기간에 사실상 시장 내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이 되면서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히려 더 컸었지만 이내 그런 부분들 일시적인 어떤 그 실망감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시간과의 함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슈는 조금 더 시장 내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9월 말 지금 다음 주에는 9월 말 다가옵니다. 이제 그 10월부터 시작이 될 미국의 이제 그 내년도 회계년도 10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와 관련된 미국의 그 부채한도 협상 이슈 지금 시장 내에서 어쩌면 미국 시장을 가장 크게 짓누르고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 결국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그 불안감까지 작용을 하는데요. 2년 전에 있었던 그런 가능성, 그런 부분들, 신용등급 강등과 같은 상황은 상당 부분 지금 현재 경기가 개선되는 상황에서는 다소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겠지만요. 그래도 시장 내 노이즈를 계속해서 제공할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것, 시장을 크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오히려 누르는 어떤 그 요소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이슈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3분기 기업 실적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3분기 기업 실적 어찌 보면 그 지난 한두 달 정도 우리 시장 그리고 뭐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지속된 상승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 기업들 실적과는 연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만을 가지고 상승을 해왔다라는 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임박을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기대감에서 실적 확인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오히려 그 3분기 실적 시즌 임박하고 있다라는 것도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밸류에이션 매칭 과정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불확실성으로 지금 남아있다라는 것,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 관련 이슈가 2개,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 임박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우리 증시가 상당 부분 강세를 보였던 것은 외국인의 연이은 순매수 덕이었는데요. 자, 21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그치면은 기관이 그 뒤를 이어서 좀 바톤 터치라도 해줘야 될 텐데 더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양상이라서 그것마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장이 좀 꺾이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도 살짝 드는데요. 자, 어떤 전망을 내리고 계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이렇습니다. 그 가격 조정 쪽보다는 일단 기간 조정 쪽에 좀 무게를 많이 두고 싶고요. 기관들 이번 9월 달에 들어서만 벌써 2조 원이 넘는 순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 여기서 지금 인덕수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외국인 더 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 다소간의 그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 분명히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일단 이번 들어서 최근 한 달간 순매수 규모 10조 원 수준에 이르면서 결국은 연간 기준으로 해서 누적 순매수로 지금 전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지금 상황,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 관련된 부분에 1단계는 일단 마무리 국면에 든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 좀 많이 생각을 좀 들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당 부분 원화의 강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원화의 다소간의 좀 약세 부분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추세적인 원화의 강세가 그동안 지속돼 왔다라는 점, 이 부분이 그동안에 외국인 마음 편하게 우리 시장을 샀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 임계점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고요. 달러화로 환산한 우리 시장의 지수 간단하게 좀 계산을 해보면요. 원달러가 지금 1,150원에서 지금 1,080원까지 한 7%에서 8% 정도 한 절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본다면 2,000포인트라는 지금 현재 주가 지수, 어쩌면 2,150포인트로 외국인들을 체감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역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따라서 1단계 마무리 국면 생각을 해주시고요. 오히려 2단계 국면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3분기 기업 실적의 발표와 더불어서 이제는 옥석 가리기 그리고 차별화, 슬림화로 이어지면서 2단계의 외국인 매수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조건부로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자, 다음으로 원화 강세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1,07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던데요. 자, 이런 상황이 좀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분명하게 환율 관련해서는 양면성 존재한다라는 것 여러 차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기준으로 했을 때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여건을 분명히 만들어주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출 채산성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의 절상 부분, 원화의 절상 부분이 과연 그들의 실적에 얼마만큼 납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를 3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의 어떤 수출 채산성 관련 원화의 절상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시장 내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지금 컨텐츠 업종을 그동안 한 20% 정도를 갖고 갔었습니다. 컨텐츠 업종 좀 10% 정도 비중 축소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틈새 산업임에는 분명하고요. 정부의 창조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산업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전반적인 모멘텀은 다소간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요. 10% 정도 비중을 축소하고요. 자동차 업종 제가 지지난주 연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중 축소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과정 일단은 어떤 전반적인 수급 관련 모멘텀이 조금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리고 이제 원화 강세 지속에 따른 실적 관련된 어떤 차선성 논란 타 업종 대비해서 자동차 업종이 가장 먼저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점 따라서 1차적으로 먼저 5% 비중 축소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10% 컨텐츠에서 줄인 것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에서 5% 줄인 부분 15%를 건설 업종으로 신규 좀 추가 좀 편입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고 싶은데요. 수주 모멘텀 최근 들어서 GS 건설이랄지 전반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주 모멘텀의 가능성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대한 순환을 고려했을 때 이제 건설주의 상승 부분 서서히 지금 이제 밑불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따라서 건설주 신규로 15% 정도 편입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IT 업종 20%, 자산주 10%, 지주사 10%, 우리 조선업종 10%는 다소 모멘텀 아직 조선업종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분간 좀 어제 오늘 좀 주춤거리는 모습은 보여지지만요. 일단 유로존 관련 모멘텀, 경기 관련 모멘텀은 여전하다라는 측면에서 조선주 10%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촉각을 곤두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김도영 멘토와 함께하는 선무랑 주쌤입니다. 자, 김도영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과 또 대응 전략도 오늘도 세워주셔야죠. 네, 오늘장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셨나 궁금합니다. 오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고점을 논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어제의 속임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뭔가 이상한 시그널이 하나가 시장에 도출이 되었죠. 삼성전자의 오버슈팅, 거기에 투신 쪽의 파생시장의 릴레이 플레이, 이 부분의 매수 플레이와 매도 플레이, 이 부분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뒤에 오늘 오전의 모습과 오후의 모습을 보면
확연하게 이제는 색깔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금 파악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요, 관망세가 짙으면서 지루한 장세 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그 순간순간의 파생의 변동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 대비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방향의 색깔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 부분 눈치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과 같은 패턴의 변동이 만들어지는데 잠시 뒤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그 패턴 속에서 우리가 오늘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후장에서는 막판 종가의 모습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이 부분은 어제와는 다른 템포가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즉 위로 당겨 놓는 속도가 그렇게 크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 학습 효과 때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대비해서 놓고 보면 시장을 주도하고 왔었던 외국인들 어제와 동반해서 똑같이 오전에만 주도하고 오후장에 주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 창구 쪽과 기관계 창구에서도 오후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장 자체적으로 관망세가 들어오면 큰 변동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겠고요. 이것은 모두 다 잠시 뒤에 보여드릴 프로그램에 의한 베이시스 놀이가 계속해서 조금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옵션 시장 쪽에서는요. 아침에 최근 대비해서 봤을 때 해서 옵션 쪽의 콜옵션 쪽의 변동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 대비해서 풋옵션 쪽의 움직임들이 약화되는 거래 자체가 조금 한산하는 쪽이 풋옵션 쪽이겠고요. 이는 명절 전과 대비해서 놓고 본다라면 콜옵션 쪽이 오래간만에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선물 시장 쪽이 이 거래를 연속해서의 외국인들의 주도 이 부분 우리는 조금 어느 정도의 위험성 감지라든가 또는 이들의 정확한 전략을 체크를 발빠르게 해야 될 위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프로그램 쪽으로 한번 놓고 보면요. 자,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베이시스 자체적으로 지금 끌고 올라오다 보니까 차익 쪽에도 들어올 거예요. 오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에서 브레이킹 자체가 걸린 다음에 베이시스에 의해서 위쪽으로 당겨주다 보니까 비차익 자체는 베이시스에 의한 놀이에서 우상향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 기준점에서 지금 올라는 왔었지만 강도가 시장의 영향력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건 지수의 변동만 만들고 있을 뿐이지 종목군들의 장세에서는 아주 미약하게 돼 있고 일부 지금 종목군들의 편식성이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식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한쪽으로 쏠리는 억지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행인 것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 창구의 자문적성 랩 상품 쪽의 인덱스 자금들이 아직은 활발하게 좀 들어오지 않은 것이 좀 긍정이지 않나라는 해답이 됩니다.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좀 위험성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변동들이 많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선 전략을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겠고요. 자, 금일장 대응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좀 놓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매수 강도를 좀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바로 프로그램 자체의 일별 이제 프로그램 추이 자체를 좀 놓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대비해서 놓고 봤을 때 위쪽으로 계속해서 열어주고 있다. 그렇다면 베이시스 자체를 호전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급속도로 매도로 만약 규모가 확 줄어들어서 전환이 되게 되면 시장은 어제와 다르게 좀 큰 충격을 하나를 막판부에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강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매매 스킬로 딱 잡아야 될 거 있겠죠. 바로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입니다. 프로그램도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역시도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자신 있게 매도를 치고 내려오시는 것이 마지막 매매에서는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것이 어제의 역발상 측면에서 먼저 당겨주고 올라가고 밑으로 빠져서 조정 마감 요거는 열어두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 드라이브 자체도 현재성에서 일부성 강화되고 있지 못하는 속도로 봐서는 그만큼 시장의 학습 효과는 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라인을 좀 찾으러 가는데요. 어제 템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변동은 좀 있었지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최종 내려왔거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모양이 쉽사리 지금 못 들어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제 이미 시그널에서 시장의 전체의 변동을 가격대로 놓고 보면 딱 이런 식으로 껌딱지가 붙어버립니다. 시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입가심을 하시기 위해서 껌을 씹으셨다면 그 껌은 제발 시장에 던지지 마시라고요. 이 변동을 제로섬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가격대의 매수 매도의 평단가를 놓고 수익 구조를 놓고 보면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딱 껌딱지 장세가 지속이 됐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의 작업이 들어왔었던 것은 바로 투신 쪽의 플레이와 삼성전자 플레이였습니다. 오늘 그거 똑같이 연출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어제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어제의 마지막 시그널과 마찬가지로 아침 초반부터 밀렸던, 그런데 많은 자금을 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고점 대비해서 빨리 밀렸거든요. 그 관점 대비해서 놓고 보면 요 양봉의 캔들이, 양봉 뚱띵이 양봉 캔들이 이쁜 모습이긴 하지만, 양뚱이 이쁘긴 하지만 요 부분 대비해서 어렵사리 좀 올려놓으면 아주 쉽게 시간 대비해서 빠르게 제자리를 갖다 놓는 템포가 급속히 속도론이 붙어주고 있다. 그 모습을 놓고 본다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황금라인 마지막 부분에 완벽히 올라타기 전에는 매도로만 일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자, 오늘 오후장의 마지막 승부수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263.50을 황금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현재 이제 막 깨지면서 내려왔었고요. 오전 대비해서 놓고 보면 오전 황금 라인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1포인트 정도 하락 밑에 있는 부분인데요. 자, 오후장에 종가상 263.50을 이탈해서 끝나게 되면 해외 증시가 올라가던 말던 상관없이 우리나라 시장은 조정 준비의 폭들을 시그널을 보이러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반드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추가적인 하락 부분은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될 것이다. 여기서 쉽사리 매수는 잡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도영 멘토와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또 전략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오늘의 선물왕 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5종목 현재 추천받은 이후 수익률이 어떠한 상태인지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이 좋은 것들은 좋고 안 좋은 것들은 좀 안 좋군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만 테크윈과 바이오스페이스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는 1.8% 수익을 냈고요. 신진 SM이 좀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대 손실입니다. J컨텐트리는 6.2% 수익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J컨텐트리 박지훈 차장이 오늘의 위너네요. 네,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NHN 엔터테인먼트 수익률 1.8%입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키겠습니까? 네, 기존의 이 NHN에서 게임 사업 부분에 특화해서 인적 분할돼서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요. 이번 달 대부분의 이 중소형 종목들 하나에서 좀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NHN 엔터테인먼트 역시 한 주간에 좀 하단을 다지는 횡보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기관 보고서에 따른 어떤 뉴스로도 알려진 내용인데 전체적인 그 게임 섹터의 시장 분위기는 그동안에 이제 전반적으로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한 매출 하락 우려가 있었고요. 게임 업종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고, 근데 이제 이거는 한 지난 6월 달부터 게임주들의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이 되어 있었고, 향후에 이제 법제처의 심사를 지켜봐야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 웹보드 게임 규제안이 일부 완화돼서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게임 업체들 매출에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실상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 NH 엔터테인먼트의 사업 방향이 웹보드 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 사업에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의 부정적인 내용을 고려한다라고 해도 현재 주가 좀 낮은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도 상장 이후에 좀 외국인들 매도 물량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서비스 업종인 기존의 NHN에서 인적 분할돼서 신규 상장되다 보니까 기존의 그 NHN이라는 인터넷 서비스 업종에 할당된 그 50%대의 외국인 지분율이 게임 업종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의 평균 그 업종별 지분율에 따른 그 평균 지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적정한 업종 지분율로 줄이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어떤 펀더멘탈 가치가 하락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물량을 그대로 또 국내 기관에서 뭐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 은행, 연기금 다 골고루 받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뭐 기관들끼리의 손바뀜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그 NH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치를 한 2조 4천억 원 정도로 이상을 하고 그리고 16만 원대 이상을 좀 목표 주가로 바라봅니다. 현재 가격 한 11만 원대 가격 한 PR 10배 정도 되는데 게임 업체 평균 대비한 PR 대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고요. 현재 기술적으로도 한두 차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주는 모습이니까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13만 원대 바라보고 홀딩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도 발굴하셨을 텐데요. 어딜까요? 네, 오늘 PNT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인데요. 그 중에서도 기존에 일본과 독일에 의존하던 그 롤트롤 장비의 국내 1위 업체이고요. 이 장비가 주로 이제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휴대폰,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원조리를 생산하는 데 이용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 전기차 테마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전기차 시장 실질적으로 현재 미국의 그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한 20조 원대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 완성차 업체인 BMW 역시 올해 한 11월 달부터 독일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 미국과 아시아 전기차 판매를 계획을 하면서 이미 국내 부품 업체들도 BMW의 그 전기차 배터리를 그 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한 시점이고요. PNT 역시 과거에 중대형 전지 관련 투자가 2011년도 이후에 좀 업황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사업별 매출 비중 좀 다소 감소는 했었지만 향후에 자동차 전지 장비 수주 확대에 따른 기대감을 갖게 하는 시점이고요. 또 모바일 전지 역시 중저가 모바일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외산 대비해서 한 20-30%대의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PNT의 장비 수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7월 달부터 전기차 이슈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움직임 이후에 8,500원대에서 조정을 받았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8,500원대 가격대에서 투신권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좀 기관 수급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오전에 중국 전기차 보급 활성화 계획이 이슈되면서 관련 업종들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이 줬었는데 전기차나 2차 전지 이슈가 단기적인 시장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업종의 성장성도 기대되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실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종목 접근하겠습니다. 다만 좀 오늘 종목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변동도 크고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서 내일쯤 좀 조정을 보인다면 한 1,200원대, 10,000원대 초반에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 내일 조정 없이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원하는 가격대를 벗어나가서 추격 매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로는 11,500원대 바라보고요. 손절가로는 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기 목표가 11,500원을 제시하면서 오늘의 종목 PNT를 전진우 팀장이 여러분께 추천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기 투자자들 위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종목 돌직구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장이 좀 약세로 전환되는 느낌이고요. 외국인들의 그동안 반갑고 고마웠던 순매수세가 좀 약해지는 듯한 모습도 보여서 살짝 안타깝다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장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될까요? 네, 일단 먼저 외국인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외국인들 어제까지는 20거래를 연속으로 순매수 이어주고 있는 데다가 또 어제는 또 장 막판에 또 연기금이 또 순매수 나서주면서 그리고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시작이 등락을 거듭한 만큼 그래도 대외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 불확실성에 그 예산의 협상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금 시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또 경제 지표들까지도 지금 다소 부진한 면을 보여주면서 그래 투심 지금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그만큼 이제 금요일 국내 증시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순매도 금액 역시 그래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에는 간단히 그래도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도 당분간은 그래도 선진국들이 그리고 경기 부양 입장에서 그래도 통화 정책에 그냥 시장을 흔들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유동성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또 FOMC 회의에서도요. 또 양적 완화 정책을 당분간 그래도 하기로 했고, 그래도 유로존 역시 또 시중금리 상승을 억제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또 게다가 또 일본 정부 역시 또 소비세 인상이 되면은 그리고 경기 둔화가 올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대응이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예산안 처리와 함께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그래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이제 다수 증권사들이 이제 프리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3분기 기업 실적 예상치를 좀 조정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문제는 그래 대부분 지금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업종별 전망이 다르듯이 그래도 실적 전망치가 개선되고 실제 실적이 그리고 기대에 부합할 확률이 높은 업종들은 또 오히려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3분기 순이익이 이제 약 40%를 차지하는 그래도 IT 업종의 경우는 지금 순이익이 약 업종 기준으로 약 4% 정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때문에 또 증시 약간 다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소재 업종의 경우는 그래도 그동안 약 9%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계, 철강, 비철, 금속, 또 지주회사, 통신 서비스 등 3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일단 IT 업종의 부진을 좀 내다보는 것의 시발점은 그래도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3분기에도 이제 영업이익 10조 어느 정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금 일단 업종 간 차별화도 이제 커질 거고요. 아무래도 그로 인해 지금 기업 실적 예상치 그래도 웃도는 회복세 보이지 못한다면 그래도 실망 매물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IT 신제품들로 관련 종목도 주의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텐데요. 좀 모바일 분야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전 쪽이라면 그래도 비중을 좀 줄이시길 좀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건설주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번에 지금 4대강 담합 비리 때문에 건설사 임원들 22명이 기소되었다고 그랬죠. 앞으로는 좀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또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이 있겠고, 또 SK건설, 포스코건설, 등등이 있겠는데, 일단 해당 종목도 투자 중이신 분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수급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 중이신 건설주 중에서 그래도 매도 수급이 좀 눈에 띄게 보이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잠시 현금으로 좀 전환을 해두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양그룹주 짧게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어제까지 또 동양그룹주들 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핵심 자산 매각하는 데까지 그 정도까지 좀 위기가 닥친 상태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3거래일 정도 연속 주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일 이제 동양그룹 측에서 전방위적인 그룹 살리기 시작하면서 관련주들 반등이 나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동양파워 지분 매각이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그래도 경영권 보전분 제외를 한다면 약 5천억 정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양증권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매각을 하게 된다면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보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지분 매각 등이 이제 순조롭게 이어진다면야 좋겠지만 유동성 확보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아주 동양그룹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회사채 경우도 지금 회사채 발행에 있어서도 조금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고 하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동양그룹주 투자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뭐 보유 중이시라면 그래도 조금 반등한 김에 그래도 조금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동양그룹주 대응법까지 여러분께 순서대로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장에서 마감 전략 이제 시간이 한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투자 결정하시고 또 동시효과까지도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짧은 시간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그래도 2000선 밑에서는 그래도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재 산업재를 이제 포함한 몇몇 업종군들 현재 지금 3분기에 크게 돈을 3분기에는 크게 돈을 못 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까지 해당 업종도 선전하면서 2000선 회복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그래도 조금 힘에 붙일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일단 과거 사례로 봤을 때도 그래도 2000선 이상에서는 그래도 소재 그리고 산업재들 비중 축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매수세를 크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힘든 상황인데다가 또 그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또 올라설 힘 역시 그닥 아직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2050선까지는요, 수신 환매 물량이 대략 한 2.6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크진 않지만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외국인 이외에도 그 투신 쪽에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물론 경기 지표의 이제 호조와 함께 그래도 대외적인 불확실성 해소가 뭐 진행이 된다면야 뭐 환매 시점 더 뒤로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요. 뭐 잘 해결될 거야. 뭐 투신도 돈 더 벌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래도 좀 쉽게 생각하신다가는 그래도 좀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도 2000선 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 확대를 해도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나 이제 2050선 부근에서는 그래도 잠시 좀 비중 축소를 해서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3분기 실적 예상치들 대부분 낮아졌다는 점, 그만큼 이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점입니다. 일단 실적에 강한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또 실망 매물 많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실적 시즌 대비 잘 하셔야 되겠고요. 또 보유 중이신 종목들 좀 자세히 체크하셔서 지금 실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주식 담당자한테도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한솔 테크닉스 꼽아 오셨던데요. 어떤 내용이 이렇게 좋아 보이는지 그 기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각종 전기차 이슈도 많고, 그로 인한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재생 에너지 이슈들 많았는데요. 일단 저는 그 섹터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적 개선세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종목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솔 테크닉스를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한솔 테크닉스 이번 3분기 영업이 흑자로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010년 말 이후에 지금 LCD 업황도 부진했고, 그로 인해서 BLU 수요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었습니다. 근데 신규 지금 LED 사업 본격화 지연으로 또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부터는 그래도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3분기 또 LED를 포함해서 또 태양광 모듈 부분에서 지금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큰 성장이 그래도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요, 또 휴대폰 조립 사업과 함께 무선 충전기, 그리고 또 스마트폰 카메라 커버 렌즈에 납품하게 되는 또 사파이어 기관 공급까지 또 삼성그룹과 연계를 하게 되면서 기업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모습 장기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솔 테크닉스의 이제 베트남 진출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장기적인 재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와 좀 중복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와 함께 지금 베트남 동반 진출을 하게 되었죠. 휴대폰 조립 사업 영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공장 설립이 한 4월에서 5월 중으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매출은 본격적으로 6월부터 시작돼서 이제 잡히는 것까지는 그래도 하반기에 그리고 매출이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 그래도 한솔 테크닉스의 경우는 아주 장기적인 재료로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보시면서 가격 설명을 해드리겠네요.
오늘 조금 그래도 테마를 타면서 그래도 지금 상승폭 굉장히 6%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22,000원, 지금 9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1차 목표가를 91선을 약간 위라고 판단이 되는데 22,000원 부근을 아무래도 1차 목표가를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1차 목표가를 강하게 상승하는 순간 그래도 24,000원 부근까지도 더 홀딩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손절가를 잠깐 지정을 해드리면, 그래도 지금 현재 바닥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 가격대를 좀 지정해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많이 손실 입는 것은 좀 손실 입는 것은 그래도 막아야 되니까 지금 현재 18,500원 부근을 손절가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솔 테크닉스에 대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 점검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이 55%로 절반 넘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종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5종목이죠. 네, 지금 수익률을 보면 수익률이 그냥 굉장히 좋습니다. 포스코 ICT가 30.7%이고 삼성 SDI도 30%를 넘어가지고 무려 두 종목이 지금 30%가 훌쩍 넘는 그런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포트 전체 수익률은 뭐 얼추 눈으로 보기에도 한 25% 이상은 벌써 넘어갔다 싶기도 합니다. 이 두 종목이 완전 포트를 그냥 전체적으로 빵빵하게 만들어주고 있군요. 네, 대단합니다. 제 포트폴리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포스코 ICT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방송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일단은 한 주만 더 가지고 가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하는 목표가는 1,500원입니다. 1,500원까지 한 번만 더 기다려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지금 현재 중국 시장으로 지금 LED 시장, 중국으로 LED 시장 진출하면서 굉장히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 ICT는 그래도 당분간 또 1,500원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홀딩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또 오늘 다음 종목으로는 또 삼성 SDI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또 오늘 전기차 이슈가 나오면서 중국 쪽에 베이징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지금 굉장히 많이 뛰고 있죠. 지금 현재 185,500원 부근까지 올랐고 지금 현재 제시해드린 목표가를 일단 넘은 상황인데 그래도 한 번 더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19만원으로 상향을 하고 홀딩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네, GS의 경우는요, 지금 현재 계열사 쪽 부정적인 뉴스 한 주만 더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 역시 보유하기로 하고요. SK텔레콤 역시 또 한 주만 더 보는 것으로 하겠고, 네. 마지막으로 참지원 레저의 경우는 그래도 손절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 원칙 지키는 의미에서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까지 총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시황과 함께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